네, 엇갈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마켓식스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외신에서도 짚어봤지만 에너지주가 오늘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제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테크주나 시클리컬이 3%가 넘게 빠졌는데도 에너지가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원자재에 대한 쇼티지 흐름들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한동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요라든지 뭐 중국 재봉쇄 뭐 이런 이벤트들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이제 원유 생산량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WTI가 이제 110달러를 배럴당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은 G7 회의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제 에마뉘엘 파크롱 이 대통령이 G7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런 원유 증산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공급에 대한 또 쇼티지 영향들이 또 생기게 됐고 그에 따른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유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7에서는 과거 이제 화석연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2050년까지 제로탄소 기조로 좀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축소하는 방향들을 좀 바꿔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또 시세들이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조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 시간도 빠르긴 하지만 그 태양광만으로 사실 모든 이 석유화학 부분을 다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뭐 원전이라든지 풍력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환기에 대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공급량의 증가에 대한 이런 회복 속도나 이 가능성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게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름에 이제 또 에너지 소모가 좀 크게 될 예정인데 작년에 폭염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재고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도 엄청난 폭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여름철과 겨울철 뭐 난방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난방기에 대한 또 우려가 또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되는 기조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11월이면 이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 확대 기조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확대가 되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도 짚어봤었는데요.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네. 종목을 좀 담으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좀 이 유가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 말씀드릴 때 일단 엑스모빌 좀 그쵸.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코노코필립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좀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보다는 코노코필립스다. 그쪽도 한 번씩 다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네. 뭐 사실 에너지 쪽은 다 괜찮고 이제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이런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고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고 코로나 기간 때 좀 어려웠었던 기간에 이제 대형 합병들을 좀 하면서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배럴당 하루에 이제 18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 증가는 결국에 매출과 이런 수익 부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주당 3.95달러를 이제 또 수익으로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실적들이 이제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매 분기에 대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실적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서 이런 컨센서스를 조금 많이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실적 베이스로 튼튼한 펀더멘털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PS는 매년 이제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잉여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8%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10% 이상도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건실한 회사이고 이에 따라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140달러를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미주에서는 목표 주가 157달러로 기존에 이제 150달러에서 더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100달러 아래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수기 기간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이런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이런 수익성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에너지 섹터 언급하실 때마다 엑스모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여타 에너지줄도 좋지만 이번에는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코노코필립스를 픽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안에서도 지금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이 주가 상승 흐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유가 일단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 튼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탄력도에서는 이제 조금 언급이 나온 이 유통을 하는 쪽이 그 조금 밑단에 더 있는. 밑단에 있는 쪽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S51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된 정유 쪽이 움직일 때는 뭐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네.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뭐 GSE와 이런 이 천연가스 관련된 SH 에너지 화학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유가가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조 속에서도 지금 천연가스도 가격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쪽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5년 동안에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60여 품종 신제품을 개발하고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불리는 이유가 광구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매력도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이런 가스 생산에 따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광구권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주력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에 들어간 나일론 이제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좀 생필품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긍정적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뭐 매수는 1,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장에서 에너지주만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것 같아서 시초가 조금은 좀 튀길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시초가 좀 이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조금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짧게 스캘핑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2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저번에 상승이 나올 때도 최소 1,400원대 이상의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과거에 에너지 대란이 나올 때마다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분출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최고 2,500원, 뭐 2,000원대도 좀 자주 갔었던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한번 조금 주가의 상승 이후에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1,200원대에서 이제 물량의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45원인데 해당
라인이 돌파될 때마다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 일정 한 두세 달의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쳤었던 과거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 이탈이 됐을 때는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시라라는 관점에서 해당 가격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정유주들도 좋지만 그 밑단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SH에너지화학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200원에 손절가 945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하셨던 분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